네, 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제가 요즘 매일 중국 얘기를 하는데 이 미중 전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또한 중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요 주제는 이 트럼프가 WHO 사무총장한테 보냈다는 그 편지, 그게 이제 트위터에 다 전문이 나와 있거든요. 트럼프가 직접 올렸어요, 이미지로. 이거가 이제 국내에서 보도될 때는 주로 방점이 WHO의 사무총장한테 보내서 앞으로 30일 줄 테니까 중국에 대해서 WHO가 독립적 스탠스를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해라.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그 미국의 WHO 기여금 이거 안 주고 있는 거 앞으로도 계속 안 줄 거고 영구적으로 안 줄 거고 심지어는 WHO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려하겠다. 뭐 이렇게 미국과 WHO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국내 신문이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국내 언론 보도가. 그런데 실제로 이 트럼프의 그 서한을 읽다 보면 이게 아닌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잘구독료 말씀 좀 여쭈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자, 이제 그 조선이 좀 쪼그른 것 같아요. 먼저 그 얘기부터 좀 드리죠. 조선은 이제 굉장히 그 야근 신문입니다. 그 내부의 사정은 뭐 그게 소문에 의하면 이게 방 회장 내가 이게 컨트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전혀 다른 인맥이 컨트롤하고 있는지 그거는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누가 컨트롤하고 있던 간에 조선이라는 신문의 그 체질이 워낙 지능적이고 야가요. 예를 들어서 이 신문이나 언론 하는 사람들 그 용어로 초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새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35년 전에 신문 기자 할 땐 그 용어가 있었습니다. 초친다. 이게 뭐냐면은 제목을 뽑는 거예요. 제목을 뽑아서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러한 효과를 연출하는 것을 초친다 그러죠. 제목은 그러니까 기사를 쓴 기자가 안 뽑습니다. 제목 뽑는 데는 편집부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부가 신문을 진짜로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이 초치는 거에 대해서 세계 1위 신문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85년도에 그 당시 언론 육사라고 불리던 이제 그 한국일보에 입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악질적인 그 막스 레닌 순종 순종 빠갱이여 가지고 말하자면 위장 취업을 한 겁니다. 밤에는 지하 운동하러 돌아다니고 낮에는 신문 기자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한국일보에서 조선일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야, 저 친구들 초 정말 잘 쳐. 근데 그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때 들은 사례가 뭐냐? 제가 입사하기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없어진 초등학교입니다. 지금 그게 어디 있냐면 종로구청 자리에 있는 초등학교, 수송초등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미 대사관 뒤 종로구청 자리 그 좁은 골목에 차들이 다니니까 그 학교 근방에서 수송초등학교 학생이 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등굣길에 학생이 차에 치여서 숨진 사건입니다. 그걸 사회면에 이제 보도를 할 때 다른 신문사들은 그냥 초등학교 학생 안타깝게 등굣길에 차에 치여서 숨져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는데 제목을 그렇게 다는데 조선일보는 제목을 어떻게 다냐. 그래도 머리는 학교를 향해. 아니 지금 차에 치여가지고 숨지는 학생이 머리 두는 방향 의도를 하고 그 어린 학생이 그러고 숨지겠냐고요. 근데 제목은 그래도 머리는 학교를 향해. 나의 마음은 학교를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초를 치는데 아주 귀재입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보면서 야, 이 친구들 요새 이제 조선일보가 요새 이제 반미 트럼프 비판, 미국 비판을 갖다가 또 중국 비판을 갖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오늘은 연달아 두 개의 아침에 볼 때 제 눈에는 반미 제목이 달렸거든요. 하나는 뭐였냐? 제목 자체가 제가 읽은 기억으로는 트럼프 어떻게 빠져나갈까였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트럼프가 이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게 이제 이 사람 트레이드 마크인데 전번에도 어느 공장 방문했을 때 마스크를 안 써서
구설수에 올랐었다고 이 사진처럼.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포드 공장을 방문을 하는데 포드 방문할 때 과연 이번에도 마스크 안 쓸 것인가 쓸 것인가 이 얘기예요. 그냥 재미삼아서 읽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거를 제목을 빼딱하게 트럼프 이번엔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랬는데 제가 오후에 제 기억이 틀리면 조선일보 연락 주세요. 제가 사과하고 정정 보도하겠습니다. 정정 보도라기보다 정정 코멘트 하겠습니다. 제 눈엔 분명히 그랬는데 제 스크린샷 안 떴거든요. 오후에 그걸 인용하려고 딱 까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쿨하게 바뀌었어요. No mask my way 트럼프. 이번엔 마스크 쓸까? 미국 의식하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편집부는 그동안에 반미, 반트럼프 성향의 제목을 뽑는 거가 이골이 나 있었는데 이 기사는 이 옥진 기사예요. 기사 자체는 쿨해요.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제목을 편집부에서 뽑을 때 트럼프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렇게 뽑는 거하고 트럼프 이번에 마스크 쓸까? 이렇게 뽑는 거는 완전히 사람들 그 느낌이 다른 기사가 되거든요. 제가 오전에 봤을 땐 트럼프 이번엔 어떻게 빠져나갈까? 요 얄미운 요 밉상스러운 자식 이거 이번에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았다가 오후에 봤을 때는 제목이 이렇게 쿨하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야 조선일보 쪼그랐구나. 이게 이제 이게 그 WHO 요번에 그 트럼프가 보낸 편지 보면요 쫄 수밖에 없어요. 아 이제 중국 망했네. 중국 망하면 한반도에서 이제 북한 급변사태 일어나네. 야 그러면 정치 쓰나미 일어나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쫄은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요. 이 몇 시간 만에 이 제목이 바뀌었다고 전 기억을 하거든요. 아니면 조선일보 말씀하시고요. 제가 정정해서 다시 코멘트 할게요. 뭐 그렇게 큰 명예훼손은 아니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것도 똑같아요. 그때 무슨 기사가 또 하나 있었냐면 아침에 올 때 모데나가 백신에 성공했다라고 백신의 그러니까 1차 결과에 40 몇 명인가 뭐 50명이 100%다. 그게 25 마이크로그램, 100 마이크로그램, 250 마이크로그램 그 투여 양이 세 가지 등급으로 다른데 세 등급 전체 다 해서 이제 항체가 생겼다. 1차적으로 이렇게 모데나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 모데나의 그런 발표에 대해서 이제 미국 이제 온라인 의료지 STAT가 그건 뭐 말뿐인 발표지 실제로 수치는 하나도 안 나와 있고 특히 또 그 항체가 생긴 게 며칠이나 가는지 그것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건 아직은 아무것도 믿을 게 없다 이렇게 코멘트가 나갔어요. 맞는 코멘트죠. 당연히 이제 잘 정리된 그 보고서로 나온 게 아니니까. 참고로 그 지금 모데나의 이사가 백악관의 그 백신 TFT의 그 책임자가 됐습니다. 이 책임자가 되면서 이 이사가 그 모데나 주식을 다 팔았어요. 그런데 모데나가 백신에 성공한 것 같다라고 발표한 시점과 자기가 주식을 팔은 시점 사이, 그러니까 화요일과 금요일 뭐 한 3, 4일 사이에 모데나 주식이 급등했다고요. 그 급등분에 대해서는 그 급등분, 그게 한 몇백만 달러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기증하겠다. 조국 같은 사람은 좀 배워야 돼요. 이게 맞는 얘기라고요. 내가 백악관에 취직할 거냐 말 거냐, 조인할 거냐 말 거냐를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내심 결정한 상태인데 모데나가 그 발표를 하니까 내가 어차피 백악관에 이제서 일을 하게 되면 모데나가 백신 1호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내가 conflict of interest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 같은 그런 그 이해상충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모데나 주식을 처분한다. 근데 처분하는데 내가 화요일 날 백악관에서 일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모데나 그 백신이 성공했다라는 그 구두 발표 아무 근거 없는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 없는 그러나 그 성공했으니까 성공했다 그러겠죠. 1차 실험 결과 성공했다라는 게 보도가 돼서 한 3일 사이에
주가가 뛰었다. 내가 주식 파는 시점 사이에 파는 시점과 그 3일 동안의 주가 뛴 거에 관해서는 내가 의혹받기 싫으니까 내가 기부하겠다. 이게 그 모데나 이사 출신 백악관 백신 그 TFT 책임자의 당당한 처신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 것도 우리 신문에 보도도 안 됐어요. 모데나가 이제 그 백신에 성공했다라고 임시적으로 발표한 거가 사실은 그게 의학적 자료는 아직 없는 거다라는 게 STAT 지적이고 그 지적 맞습니다. 그 지적이 일부 작용했겠지만 저 뉴욕 증시가 이제 급락한 건 다른 이유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급락폭이 크기 때문에 모데나 하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 팬데믹이 우한 코로나 팬데믹이 터널 끝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그 중에 하나는 모데나고 그거에 따라서 아침에 마음 달라 저녁에 마음 달라 또 아침 마음 달라 저녁 마음 달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쿨하게 쓴다면 이거 정혜용 기자가 썼는데 이게 백신 성공 가능성은 이게 n분의 1이고요. 실제로는 이 백신과 치료제 이 전체에 대해서 이 백신도 모데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는 또 차독스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코로나 이 팬데믹의 터널 끝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야마를 잡아야 될 기사예요. 정혜용 기자는 좀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기사를 뭐 그러더라도 이 기사 자체는 상당히 쿨해요. 왜 그러냐면 모데나가 그중에 주요한 변수 중에 하나니까. 그 뉴욕 증시가 급락하는데 영향을 일정 부분은 모데나에 대한 그 스태트의 비판 기사가 작용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제목을 제가 아침에 봤을 때는 모데나 백신 성공 의문 그래서 뉴욕 증시 급락 뭐 이렇게 해서 모데나 백신이 위에 올라가 붙었었어요. 마치 근데 제목으로 보면 그때 느낌은 뭐냐면 모데나 백신이 실패했다라는 느낌을 줘요. 제목만 보면. 근데 그게 기사 내용을 보면 모데나 백신이 실패했다라고 STAT가 주장한 게 아니라 모데나에서 발표한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의학적 학문적 관점에서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보를 남겨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학문의 세계는 엄격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막 표절 돌아다니고 난리법석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오리지널 학문 세계는. 그래서 이 기사도 처음 제목은 마치 모데나 백신이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래서 실패했음이 밝혀져 갖고 뉴욕 증시가 급락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제목이었었는데 그게 오후에 뒤져보니까 이렇게 쿨하게 제목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쿨하게. 그래서 야 이거 조선이 이거 이제 초를 치는데 방향을 좀 조심하는구나. 미국 비웃장 안 거스르려고. 이거 몸조심들 하네. 이 친구들 역시 야가. 네, 얕습니다. 초 치는데 아주 그 도사들이에요. 아주 영악해요, 조선. 아주 얄미울 정도로 영악합니다. 어쨌거나 뭐 이렇게 몸조심하니까 뭐 좋아요. 예, 철없이 마구 날뛰면서 종중 친중 빨아주는 것보다는 100번 낫죠, 우리 입장에선. 그래서 이왕 말한 김에 트럼프가 제가 이렇게 이제 조선이나 또 중앙도 아마 입장 바꿀 거예요. 상당히 입장 바꿀 겁니다. 이 조선이나 중앙이 이렇게 쫄아가지고 입장을 바꾸는 것은 제가 요새 마음이 우울하고 긴장되어 있는 거랑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가고 있어요. 이 미중 대립이. 이게 그 백신이나 치료제가 가시화될수록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터널의 끝이 보일수록 생각한 것보다 엄청 가파르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준비했는데 준비된 거 없는데 정말 이렇게 가파르게 진행돼서 나중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북한이 자빠져 있어. 그때 그 상황 우리 감당할 수 있냐. 요새 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우울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러한 인류사적
또 민족사적인 큰 쓰나미와 변화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냐. 이것 때문에 좀 우울한데 저는 이제 그래서 그거랑 이제 같은 이유 때문에 조선중앙도 지금 이제 자기들 톤 조정하고 이러느라고 좀 내심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편집부에서 다른 제목이 하루 한나절 사이에 막 바뀌고 이러겠죠.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죠. 이게 왜 가파르게 이렇게 보고 있냐. 이게 WHO의 사무총장한테 보낸 그러니까 트럼프의 서한을 보면 야 정말 가파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파르지만 조선중앙한테 제가 감히 충고한다면 쫄지 마라.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니까 쫄지 마라. 쫄지 마 조선중앙. 그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이 서한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WHO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WHO를 비판하는 것을 빌어서 실은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14개인가 13개 항목에 걸쳐서 중국을 패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이제 거의 전문의 주요 핵심 포인트는 다 한 건데요. 이 서양 특히 미국과 영국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나열하기 시작할 때는 싸우자는 뜻이에요. 내가 중국을 왜 팬다. 내가 중국을 왜 팬다. 내가 중국을 왜 팬다.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0서너 개 항목에 걸쳐서 돼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하자면 WHO 사무총장을 꾸짖는 척하면서 실은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다. 첫 번째,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신뢰성 있는 보고서들을 WHO는 일관되게 무시해왔다. 심지어 우한 현지 의사들의 용감한 리포트조차 무시했다. 즉 WHO가 그냥 신뢰성 있는 보고서들을 일관되게 무시했다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보고서들을 무시했다요. 중국을 딱 걸고 들어간다고요. 두 번째, 늦어도 12월 30일경에는 WHO 베이징 사무소가 우한 지역에서 중대한 보건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했다. 특히 중국 매체조차도 12월 26일과 30일 사이에는 신종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발생했음을 집중 조명했었다. 또한 이 기간에 닥터 장지시안은 중국 당국에게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약 180명이 감염됐다고 보고했었다. 너희 이 보고 다 묵살했다 이 소리예요. 중국 얘기만 쫙 쓰고 있는데 WHO를 겨냥하는 거예요. 세 번째, 12월 31일 타이완 정부는 WHO에 이 신종 바이러스가 사람 대 사람 전염된다는 정보를 전달했음에도 WHO는 중국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이를 다른 나라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 즉 중국이 진실을 은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너희 거기에 동조했다요. 전부 중국이랑 관계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의 행태랑. 네 번째, 세계보건규약 IHR, 중국은 여기에 가입국가죠. 세계보건규약은 보건 긴급사태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세계에 알리도록 돼 있음에도 중국은 12월 31일까지 우한 폐렴 케이스를 WHO에 알리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그 몇 주 전에 이미 알았을 것이다. 이 네 번째 포인트는 바로 중국을 정면 조준하고 있죠. 이게 왜 문제가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 문제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12월 31일 날 알리게 되면 이제 연말 연초 크리스마스 휴가 중에 알린 거예요. 그럼 이게 한 1월 7, 8일경이나 작동한다고요. 이 배불러 터진 국제 관료 조직인 WHO에 있어서는. 중국 타이밍 맞춰서 최대한 늦게 알린 거예요. 가만두겠냐고요, 저걸. 다섯째, 상해 보건병원의 닥터 장용재는 중국 정부에게 1월 5일에 바이러스 유전자 지도를 제출했다. 중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장용재는 6일 후인 1월 11일에 이를 온라인에 올렸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1월 12일 교정, 즉 사상 바로잡기 조치를 취하면서 닥터 장의 연구실을 폐쇄했다. 그럼에도 WHO는 닥터 장의 연구실 폐쇄 사건 및 온라인에 공표하기 6일 전에 중국 정부에 알렸다라는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전부 중국을 패는 얘기예요.
중국이 저 지랄을 하고 있는데 너 뭐 했냐 이 소리예요. 그냥 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중국이 저 지랄 하고 있는데 너 뭐 했냐. 이 14개 포인트들이 거의 다 그래요. 여섯 번째, WHO는 다음 세 가지 포인트에 있어 매우 그릇된 주장을 반복했다. 6-1 1월 14일 WHO는 지금은 거짓임이 판명난 중국 정부의 주장, 즉 이 바이러스가 사람 대 사람으로 전염되지 않는다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을 호언장담했다. WHO는 이렇게 발표했다. 중국 당국에 의한 초기 조사에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 전염한다는 증거가 없음이 밝혀졌다. 라고 WHO가 발표했다. 1월 14일. 1월 21일 시진핑이 WHO 사무총장에게 압력을 가해 WHO가 보건 긴급 경보를 내리지 않도록 만들었다. WHO 사무총장은 이 압력에 굴복해서 1월 22일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제적 차원에서 염려할 만한 위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월 30일에는 상황이 악화돼서 WHO 사무총장은 전혀 반대 취지의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전부 중국을 걸고 있잖아요. 1월 28일 시진핑을 만난 다음 WHO 사무총장은 중국의 조치는 지극히 투명했다 라면서 중국은 전염병 발발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계속 걸고 들어가요. 다시 한번 보죠. 1월 28일 시진핑을 만난 다음 WHO 사무총장은 중국의 조치는 지극히 투명했다라면서 중국은 전염병 발발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라고 극찬했다. 또한 중국은 세계를 위해 대처할 시간을 벌어줬다라고 예찬했다. WHO 사무총장은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처벌당한 중국 닥터들이나 혹은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조치당한 중국 연구소들에 대해선 아닥했다. 중국이 진실을 말하려는 닥터를 처벌하고 진실을 알리려는 연구소에 대해서 외부 보고를 못하게 만들었고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전부 중국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일곱 번째, WHO 사무총장은 1월 30일 뒤늦게야 긴급사태를 선포했지만 중국에 압력을 가해 국제의료 전문가들이 중국에 조기 입국하도록 만들지 못했다. 그 결과 중국은 2월 16일에야 국제의료 전문가들을 입국시켰다. 이 전문가들조차 방문 기간이 다 끝나갈 때에야 간신히 우한 지역을 방문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전문가 팀 중 미국인 전문가 2명은 우한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중국 조치에 대해 WHO 사무총장은 아닥했다. 중국 얘기잖아요. 중국이 국제의료 전문가 팀이 입국하는 걸 늦췄고 그 팀이 우한 지역에 방문하는 걸 늦췄고 우한에 방문할 때는 그 팀 중에 미국인들은 우한에 못 들어가도록 막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뭐 했냐 이거지. 살벌해요, 내용이. 여덟 번째, WHO 사무총장은 중국 내의 여행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극찬했음에도 우리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의 입국을 막은 것에 대해서는 비난했다. WHO 사무총장의 이 같은 행태는 다른 정부들로 하여금 중국인 입국을 막는 것을 늦추도록 만드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했다. 2월 3일 WHO 사무총장은 중국이 세계에 바이러스를 번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대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입국을 막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큽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우한을 격리시키기 전에 이미 그 지역으로부터 500만 명이 빠져나갔고 이들 중 상당수는 세계 각국으로 갔다. 이게 신천지도 이거잖아요. WHO랑 얘기한 거랑 문재인이 뭐 어려울 때 무슨 저기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둥 무슨 운명 공동체라는 이거랑 뭐가 달라요? 이 로직에 맞춰서 문재인 정부의 그 시점에서의 발표를 다 깔아보면 고스란히 성립하는 겁니다. 누가 한번 해서 저한테 이메일 한번 주세요. 이 로직에 맞춰서. 고스란히 그 시점에서 문재인이나 박원순이 떠들었던 거를 이 로직에 맞춰서 깔면 고스란히 다 성립합니다. 아홉 번째, 2월 3일 중국 정부는 세계 각국의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시키기 위해 무지막지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 압력은 바로 WHO 사무총장의 발언을 후광으로 사용한 행태였다. 그때 WHO 사무총장은
중국 바깥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속도가 매우 늦습니다. 라면서 중국 바깥으로 전염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라고 장담했었다. 10번째, WHO는 3월 3일 무증상 감염은 없습니다. 라는 바이러스 위험성을 은폐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주장을 대대적으로 떠들었다. 이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보다 전염력이 약하다.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 전염되지 않는다. 라고 장담했다. 중국 연구 결과에 의한 감염자 중 1%만 증상을 보이며 증상은 이틀 이내에 나타나며 무증상인 경우엔 감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WHO는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 한국 등의 자료를 분석한 많은 전문가들은 WHO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젠 WHO가 나발 부른 중국 주장이 완전히 틀렸음이 드러났다. 11번째, 3월 11일에야 WHO는 팬데믹을 선언했는데 이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4천 명이 숨지고 114개국에서 10만 명 이상 감염된 상태였다. 중국이 다 감춰갖고 이 지경 났다는 소리예요, 결국. 12번째, 4월 11일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중대사 대여섯 명이 중국 외무성에게 광저우 및 다른 지역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차별에 항의하는 편지를 썼다. WHO 사무총장은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제격리, 추방, 치료 거부 등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WHO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반면 타이완 정부가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 잘못 대처해왔음을 지적하자 인종차별적 주장하지 마세요. 라고 낙인 찍었다. 이 사무총장이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까무잡잡하죠. 여기 보면 전부 중국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13번째, WHO는 이 사태 내내 중국 정부가 투명합니다. 정말 투명합니다. 라고 극찬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1월 초에 바이러스 샘플을 파괴함으로써 인류로부터 매우 소중한 정보를 얻을 기회를 제거했다. 지금도 중국 정부는 정확하고 신속한 데이터 공유, 바이러스 샘플 공유, 환자로부터 직접 추출한 바이러스 아이솔리트 공유 등을 거부함으로써 국제보건규약을 위반하고 있다. 지금도 중국은 중국 닥터와 연구기관에 국제 전문가들이 접촉하는 것을 막고 있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죠. 이거는 1월 초에 중국이 이미 바이러스 샘플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이게 샘플을 파괴하면 무슨 결과가 있냐.